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혼자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현재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하루하루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과 이혼한 지는 벌써 6개월이 지나가네요. 비록 주위에서는 그런 집안이랑 손절하길 잘했다며 많은 위로를 해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빠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마냥 행복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나마 저와 같은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건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신혼살림을 차리고부터 저희는 쭉 맞벌이를 했었는데 각자 부모님께는 알아서 효도를 하기로 동의를 했었죠. 어차피 결혼할 때도 거의 반씩 부담해서 했고 저는 저대로 우리 부모님을 챙길 테니 남편에게는 알아서 시부모님 신경 쓰라고 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명절이나 기념일까지 자기 부모님만 챙기자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위 며느리 역할은 하고 살았어요. 당시 남편은 세후 300만 원 후반에 벌었고요. 저는 300만 원 겨우 넘기는 월급을 받고 있었지요. 공동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는 100만 원씩 각출을 해서 집담보대출까지 해결을 했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제가 친정부모님께 얼마를 드리던 서로 상관하지 않기로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서로의 월급을 아예 합쳐서 생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너무 빡빡하게 구분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매월 30만 원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반면 남편은 100만 원씩 드렸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당시에도 경제력이 충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30만 원은 말 그대로 용돈 개념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 30만 원을 받으시면서도 엄청 불편해하셨어요. 결혼을 했으면 니들 가정을 위해 모으고 써야 하지 않겠냐며 우리는 쓸 만큼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며 한동안 만류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여유가 있던 없던 하나뿐인 딸 자식 된 도리로 겨우 3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게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외동딸이고 아주 어렸을 때는 부유한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치료가 오래 걸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당시 하고 계시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답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을 살려보려고 나름 애를 많이 쓰셨지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세 가족은 가난을 친구 삼아 살아왔는데 그만큼 저희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나 아버니 두 분은 언제나 밝으셨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한테 모진 말씀 한 번 안 하신 분들이십니다. 다리가 어느 정도 완치가 된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셨고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저희 형편도 많이 좋아졌죠. 두 분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을 운영하셨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짭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간 규모쯤 되는 슈퍼마켓을 하셨었는데 동네 슈퍼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편의점으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부모님은 아끼고 아껴 열심히 사신 덕에 자가로 집도 다시 마련하셨고 새벽일은 아르바이트생을 쓰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편의점을 운영하셨어요. 한편 저희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십니다. 크지는 않지만 쌀 농사도 짓고 고구마 농사도 지으시는데 그래도 도매로 농작물도 납품하시고 다행히 땅도 나름 가지고 계시다 보니 먹고 사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희 친정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불만을 토로한 적 없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스스로 찔렸는지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남인데 부모님 재산이 다 어디로 가겠냐고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아깝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고 앓는 소리를 먼저 하더군요. 덕분에 나중에 불만이 생겨도 어떻게 뭐라 할 타이밍을 못 잡았달까요? 아무튼 그러던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습니다. 크게 속썩이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쯤 아이가 생기니 다시금 저희 가정에는 활기가 돌더군요. 아이를 낳고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봤어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처럼 복지가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처음 6개월만 돈이 나왔었고 그 후로는 무급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용돈은 빼먹지 않고 챙겨드렸습니다. 어차피 복직을 하면 다시 돈은 모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부모님은 집에서 쉬는데 무슨 용돈이냐며 한사코 거절을 하셨죠. 저는 이건 내 나름대로의 신념이라고, 거기다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니까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조차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 번씩 손녀 보러 저희 집에 왔다 가실 때면 50만 원씩 봉투를 쥐어주시던 부모님이었네요.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저는 곧바로 복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했죠. 그건 바로 저희 딸이 분리불안 증세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주위에 보이는 걸 모조리 물어뜯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씩 경기하듯 울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안 그런데 집에 왔을 때 제가 조금만 안 보여도 자지러지게 울어버리는 겁니다. 복직하고 한 달인가 회사를 다녔을 때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고 결국 아이를 위해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동의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카드를 받아 생활비를 쓰는 게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영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적응이 되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바로 부모님의 용돈이었어요. 외벌이인 상황에서까지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을 챙겨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문제는 시부모님 용돈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외벌이하는 기간만큼은 양가 부모님께 용돈은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제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모를까. 이제는 둘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남편이 시부모님 용돈을 고집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크게 선심 쓴다는 듯이 60만 원으로 낮춰서 드리기로 했다며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부모님 용돈을 줄이게 되었다면서 작게 한숨을 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회사를 왜 그만둔 건데요. 우리 딸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경력 단절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닌데 왠지 저한테 눈치를 주는 듯한 남편의 언행에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그 60만 원에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용돈을 드리는 건 어떠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은 인상부터 팍 쓰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답니다. 솔직히 그냥 한번 해본 말이긴 했지만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저렇게 나오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막말로 저 혼자만의 아이도 아니고 집에서 애 보면서 살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분이 확 상해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으니까 남편도 조금 미안했는지 그럼 매달 5만 원씩은 드릴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한테는 55만 원을 드리고 남는 5만 원으로 저희 부모님 용돈으로 드린다는 이야기였죠. 기분 나빠서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벌써 갈라섰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 경제력 충분하십니다. 두 분이 넉넉하게 용돈 쓰실 만큼은 버세요.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이혼 문제로 싸울 때 알게 된 거지만 남편은 명절 용돈도 차별해서 드렸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에게는 60만 원 드렸으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20만 원만 드리고 넘어갔던 거예요. 만약에 알았으면 벌써 한바탕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혼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혼자 외벌이 한다고 용돈도 반으로 줄여주고 명절에도 50만 원 딸랑 주는 것도 전부 다 봐주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제 돈 좀 번다고 이혼하겠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냐 따지시는데 그때 알게 되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아이와 늘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가 커갈수록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분리불안 증세가 거의 사라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침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제 친구가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 거리에서 디저트 카페를 차리게 되었는데 저한테 일을 도와줄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마침 복직할 기회만 바라보고 있던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죠. 그렇게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퇴원할 때까지 시간 꽉 채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도 힘들고 바빠 죽을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니 보람이 있더군요. 거기다 카페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제 적성에도 맞았고요.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재수입이 생기자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각자 돈 관리를 하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다시금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아버지께서 디스크로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 일을 하시면서 허리 숙여 물건 정리는 아버지께서 대부분 하시다 보니 무리가 온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부모님께서는 편의점을 그냥 세를 줄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세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곳이라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잘 될 거라고 엄청 아쉬워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편의점을 받아서 운영해 보라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저만의 카페를 차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원래 한번 결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뭐든 하려고 마음먹으면 추진력 하나는 끝장나거든요. 곧바로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은 부모님께 돌려드리기로 하고 어머니와 함께 디저트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요. 며칠 동안 부모님께서도 고민을 하셨고 결국 아버지께서 한번 밀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비록 1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친구 가게에서 배운 노하우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메뉴도 자체 개발을 하면서 창업 준비에 들어갔죠.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저만의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는데 장사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나 싶을 만큼 시작부터 조짐이 좋았어요. 특히 저희 딸이 좋아하는 계란식빵과 과일 세트가 동네 어린이들한테 인기 만점입니다. 특히나 단골이 돼버린 애엄마들은 아이가 아침마다 달달한 계란식빵을 먹고 싶다고 조른다며 유치원 가방을 메고는 차량이 오기 전에 앉아서 먹고 가기도 했네요. 아무래도 동네 장사는 단골이 생명이잖아요. 최대한 가게 이미지에 신경을 쓰면서 엄마와 번갈아 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만드는 속도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지경까지 이르러 아르바이트생들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법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처음 카페를 오픈했을 때부터 저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부모님께 드렸어요. 편의점을 운영할 때보다 훨씬 돈을 더 버는 것 같다면서 저희 부모님은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마땅히 수익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불만이었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쭉 참아왔다면서 아무리 처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라 해도 수익의 반이나 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입니다. 저는 반은 무슨 반이냐고, 정확하게는 30% 드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돈에는 우리 엄마가 명진이 케어해주는 비용도 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외할머니가 그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길래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한 번을 저희 애 봐주신 적이 없거든요. 맨날 거리 핑계만 대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바쁘다며 회피하시기 바빴어요. 아무튼 뜬금없이 시비를 거는 남편에게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한테 세도 안 받으시고 초기 자금까지 밀어주셨는데 당연히 수익의 일부를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차라리 세를 드리랍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에서 150만 나가지 않냐고. 안 그래도 지금 수익 규모가 큰데 퍼센트로 돈을 나누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를 드리던 애초부터 그런 거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한 거 기억 안 나냐 따졌습니다. 남편은 이제부터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다고, 부부가 너 따로 나 따로 벌고 쓸 거면 왜 결혼을 하냐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을 하신다며 돈을 융통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알아서 돈을 모아둔 줄 알았는데 주식에 손을 대는 바람에 제법 많이 손해를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돈 잘 버는 제가 그 돈을 좀 해결해드리면 안 되냐길래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리곤 당신 혼자 외벌이 할 때 우리 부모님 용돈 좀 드리자고 하니까 딸랑 5만 원은 드릴 수 있다고 말한 거 전부 까먹었냐고. 그때는 의기양양해서 집에 있는 나랑 우리 부모님 그렇게 무시해놓고 무슨 이제 와서 리모델링비를 달라고 하냐 따져버렸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해요. 아니 오히려 제 실수라고 하면 어떻게든 내 가정 지켜보려 너무 많이 참아준 거 그건 인정합니다. 여하튼 돈 문제로 시작된 부부싸움은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고 결국 저희들은 깊어진 감정의 골을 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욕심 같아서는 친권, 양육권 둘 다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 지원받는 걸로 끝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결혼의 시작부터 글렀던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돈 내 돈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각자 효도하자는 의미가 너는 네 부모만 나는 내 부모만 챙기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남편이 조금이라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줬다면 저 역시 그렇게까지 모질게는 안 했을 거예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직도 아버지는 제가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가게 문을 닫을 때면 밤 시간이 걱정된다며 배움을 나오세요. 남편과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그나마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야 저희 딸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